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회의 실학부사 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기회에 이제 발생되는 이제 어떤 이제 원인들, 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회가 언제 이제 만들어지는지, 어떤 이유에서 규제가 변경될 때, 자, 기회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기회가 발생한 얘들이 있어요. 자, 한마디로 이동전화, 항공사들. 규제가 변경된 게 뭐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저가 항공들, 그렇죠? 보험들, 보험 이제 반가슈랑스, 뭐 이제 통신, 의학, 뭐 세금이나 법률, 환경들. 또 이제 뭐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제 뭐 반도체 직접도 18개월마다 2배씩 성능이 향상된다. 뭐 무어의 법칙, 뭐 우리나라는 뭐 황해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 인터넷, 생명공학들이 이제 이런 기회들이 발생을 했고, 가치사실의 유통망, 그러니까 대형 판매점들, 인터넷 판매,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뭡니까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서점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우리가 직접 보고 구입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서문들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고, 이북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서문을 통해 가지고 직접 집에서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해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지고, 서비스 유통 구조들, 독점권들, 특허, 면허, 제약 산업들, 특히 저작권, 유통권. 요즘 저작권 굉장히 요즘 우리 저기 그 보시죠?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시면은 우리 강의한 거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뭐 올린다거나 이제 다운 받는다거나 뭐 그러면은 저작권이 저촉을 받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알림 공지문들이 있죠. 자, 이제 기존 기업의 이제 투자 감소들, 그래서 이제 관리 부재, 정책 변경을 위해서 새로운 손익분기점들, 적응 구조라든지 기업 과정의 리더십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고객을 과잉 의식해서 고객을 의식하거나 이제 고객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메인프레임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자동차. 그래서 이제 뭐 시장 주도자들이 이제 공급자 위주죠. 대부분. 굉장히 이제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 자동차이다 보니까는 그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대형 제조사들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회의 창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의 어떤 이제 기술 혁신. 자, 이렇게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우리 도구 없이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아이디어는 사업을 탄생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기업을 창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노련한 창업자들은요, 빠르게 패턴 기회를 인지하는 능력을 갖는답니다. 사이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러한 패턴 인지는 단순히 논리적인 1차원적 과정이 아니라 창조적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 노하우들이 하나 이제 청크, 덩어리를 이제 교차시켜서 이제 결합을 하거나 창의적인 연결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1 더하기 1은 3이 된다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의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기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보았던 이제 여기서 이제 기회들이 이제 발생되어지는 주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회의 창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는 구매자나 최종 소비자에게 가치를 창조해 주거나 더해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얘기해요. 이런 특성을 지닌 기회에 대해서 바로 이제 기회의 창문이 열리고 아주 오랫동안 열린 채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는 아이디어와 이제 창업자들의 이제 창조성을 활용해서 창출되거나 육성이 되어진다는 거고요. 곧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아이디어는 현실에서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창업자들의 창조력과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곧 이 상호작용의 산물이 기회이고 이 기회로 인해서 새로운 벤처가 탄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기회의 창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은 실시간으로 존재를 하거나 창조가 되어지고 이러한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창업자들은 이러한 기회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창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오랫동안 열려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창문을 열어보세요. 요즘에 바람 들어오잖아요. 봄바람. 그렇죠? 봄바람을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외부에서 좋은 공기들이 들어오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함이죠.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놓는 거. 그래서 이러한 시장은 시간에 따라서 상이한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빠르게 커짐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요. 그러나 시장이 커지고 안정화됨에 따라서 여건은 처음과 달리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장이 눈에 띄게 커지고 구조화되는 시점에서 창문이 열리고 시장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문이 닫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잠시 뒤에 좀 보고. 자, 우선은 기회창은 시장의 이제 대략적인 규모들, 로우 사이즈. 그래서 시장의 이제 규모는 중요한 항상 일치하지는 않고요. 대규모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이나 산업에 따라서 항상 일치하진 않고요. 대규모 시장은 경쟁이 더 치열해요. 시장이 클수록. 그래서 더 작은 니치 시장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창에서 시간은 모든 기회는 유한한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의 범위가 차이가 나는데 위험과 기회의 잠재적 보상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벤처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회의 창문이 열려 있을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이제 기회 개척의 핵심 요소입니다. 기술 변화라든지 정부 규제 완화, 또는 이제 소비자 변화, 선호의 변화, 시장 수요의 변화가 주된 요소들이죠. 또 이제 기술적인 어떤 발견들은 사회 경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며 따라서 사업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발이 많은 기회를 창출한 것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는 향후 바이오와 IT 분야의 혁신 활동들이죠. 들도 많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 이제 게놈이라고 했잖아요. 게놈. 뭐 예를 들면 뭐 게놈 프로젝트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시장은 이제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회의 창 이렇게 기간이 뭐 한 요 정도로 시장의 규모 사이즈는 뭐 한 7억? 7억 정도? 7억 달러? 7억 달러 정도 된다라면은 시장 기준 기간이 약 한 5에서 6년, 7년, 10년 정도 사이가 바로 여기 기회의 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빠르게 켜짐에 따라서 더 많은 기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호의적이지 않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구조화되는 시점이 약 5년이라는 얘기예요. 시장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지는 시장이. 그래서 15년 내외에 닫힙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도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동 전화, 생명공학 기술, 또는 이제 오일 교환기 등이 이러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이러한 전형적인 기회의 창 패턴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시장성이 커진다. 요 정도 5년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 시장 규모가 5년 정도 되어야지만 기회의 창이 열리고 15년 내외에 닫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회와 만남은 이제 inside out, outside in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 탐색이며 밖에서 안으로는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는 얘기죠. 안에서 밖으로는 의도적 탐색, 밖에서 안으로는 우연히 마주되는 경우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창출과 마찬가지로 기회도 직장, 경험, 취미 활동이라든지 외부로부터의 권유와 의도적 탐색의 아까 주요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의 85% 이상이 창업자들의 전 고용주가 제조한 것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거나 유사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또한 직장 경험은 기술 능력과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한 지식을 부여를 해주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직장 경험은 기회와의 만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스핀오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 이제 직장 경험, 취미 활동들,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초대들, 의도적인 탐색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이제 기회가 우리가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선정할 때 이제 고려 사항들을 좀 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적성입니다. 적성. 적성이라든지 능력, 적합한지를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건강 능력들, 해당 업종에서 또는 이제 사업 수행 능력들, 지식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래서 창업 자금 조달 능력들은 양호한가, 양호한가.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시장성과 입지성, 업종과 입지의 적합성, 시장 규모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입기, 성장기 업종인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 현황이라든지 전망들은 어떠한가. 세 번째로 수익성, 투자 수익률, 손익분기점, 금액과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기가 언제인가. 2, 3년 내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가. 시설비라든지 권리금화가 가능한지. 네 번째로 이제 상품성이 얼마만큼 우수한가 여부. 고객 입장에서 이제 가격 대비죠. 우리 요즘 많이 쓰는 게 뭔가 이제 가성비, 그죠?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쟁력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AS, 요즘 우리 가장 중요하게 많이 보는 부분도 이걸 거예요. AS 여부. 그래서 이 중소기업 제품들이 선호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AS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AS를 최근에는 AS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제 AS를 해주는 이 업체가 등장을 했고,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이런 이제 그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창업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과 이제 이제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의 창업 아이템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이제 AS 분야라고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들도 AS가 된다라면은 그만큼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 요소 여부, 그래서 인허가 문제, 경쟁업체와 거래업자의 분쟁 여부 가능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를 이제 선정하는 절차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창업 아이디어에서는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검색 엔진과 창업 관련된 사이트들, 관련 이제 창업 도서 등,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시장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이디어 분석들.
해당 업종이 이제 체험이라든지 업종이 이제 경영자와 이제 면담 등 후보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들을 통해서 선별을 위한 이제 주요 이제 고려 요소들을 확인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선별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점수법들, 분류법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창업자의 이제 적성이라든지 이제 능력의 적합 여부를 적성, 성격, 건강 능력, 좀 전에 얘기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해 가지고 시장성, 수익성, 상품성, 그리고 위험 요소 여부들 이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이제 요 이제 뭐 이제 의사결정 기법인데요. 이 분류법이라든지 뭐 점수법 같은 것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해가지고 절대적인 방법으로 도출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법은 이제 뭐 평가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를 예, 아니오로 절대적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든지 중요 사항만을 체크함으로써 대상 아이디어를 줄여나가는 예비 선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점수법, 이것도 이제 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드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 자,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강의 평가 있죠? 강의 평가 같은 곳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매우, 매우 우수, 보통, 아니다, 뭐 정말 매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건 5점 척도죠. 여기에서 이제 척도를 해서 점수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품에 관련 내용으로 용도, 품질, 가격, 대체재, 진입 장벽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구분하기 위한 간략한 방법은 작고 실속 있는 업종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대 흐름에 맞는 업종이냐, 대기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새로운 분야이냐, 기동성이 있는 창업 아이템이냐, 자본 규모에 적합한 업종이냐. 자,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 몰라도 이 정도는 분명히 바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을 해라. 자, 여러분들 혹시 CT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CT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과거에 그 이동통신 회사들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이동통신사가 이제 뭐 SK텔레콤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등장한 회사들이 이제 뭐 KT라든지 후발주자 뭐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은 이게 이제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 공중전화 근처에 가면은 전파가 세가지고 그곳에서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건 이제 CT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CT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시골에 가면 전화기 찾기 힘들잖아요. 그쵸? 전화기 찾기 힘드니까 이 전화기가 어디에 많아요? 시내 많잖아요. 시가지에, 시티에, 다운타운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타운에 이제 공중전화 찾기 쉽고 공중전화 근처에 가서 전화 통화를 하기 쉽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파.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에 대한 어떤 이제 기지국 설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을 때에는 이동통신 이 전화가 굉장히 컸죠. 이동전화가 굉장히 크고 또는 뭐 안테나를 빼야 되는 등 처음에 초기에 출발 때 그랬죠. 그러면서 점차 경량화 되어지면서 기지국들이 건설이 되어지고 그 전파들을 이제 받아가면서 쓰는데 이제 CT폰이 바로 이 공중전화 근처에서 받는 그런 이제 휴대폰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거는 도입기에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성장기 성숙기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지국들이 대규모로 이제 건설이 되어지면서 이 CT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유행이 왔지만 바로 사라진 거죠. 그 성장기 성숙기와 함께 쇠퇴기를 맞이했었던 것이 이제 CT폰이에요.
자, 그럼 이제 환경 변화 이제 예측에 따라서 이제 유망 창업 분야들. 그래서 이제 개성과 창의가 존중되는 사회. 부드러운 것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정보화 시대, 속도의 시대, 개인과 가정이 존중되는 사회. 요즘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버사.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쇼핑센터들이 만들어지만 일본에서는요 일찌감치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일본이 더 빠르게 우리나라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실버 쇼핑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버 쇼핑센터. 우리나라도 곧 실버 쇼핑센터 생깁니다. 자, 자연의 회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죠. 자, 구체적인 우리 이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존 제품들을 탐색해야 되고요. 또 이제 변경 제품들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 목표로 했었던 제품들 변형을 한다거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 접근을 해야 되고 신제품을 탐색하는 새로운 시장 공략법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 유형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공급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 새로운 기술이라면은 기술로 제품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신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신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자, 새로운 혜택으로 유형을 보면 개선된 방식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기존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제 기존 제품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좀 예전에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요. 이것들 뭐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장 최근 게 한 2013년도 정도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블루슈머라고 해요. 블루슈머. 그래서 기후 양극화를 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주요 통계와 이어지면서 산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디어예요, 이게. 자, 뭐냐. 전국 12월 평균 기온. 그래서 2012년도 마이너스 1.7도. 1973년도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기온이었대요. 그러니까 추웠다는 얘기죠. 여름은 평균 기온 24.7도. 평년보다 1.1도 상승. 여름은 더고 겨울은 추웠어요, 그 해가. 그렇다면 유망 그 해의 산업은 어떤 것이 또 좀 유행할까? 도시명 아이젠, USB 보온 장갑, 방수, 방염, 제습기, 여름에 차수파, 얼음 정수기, 해충 방제 사업들이 유망 산업이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 이제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자, 관객에서 선수로 블루슈머들 뭐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2010년에 스포츠 활동 참여율이 20.5%, 2008년 대비 11.9%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2012년에 358만 명으로 약 2009년에 3년여 만에 두 배를 넘는 약 3배가량 되는 거죠. 약 두 배를 3배까지는 안 되고 2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체육 산업,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의 야구용품 전문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제 유망 산업이고 또 이제 보컬 트레이닝, 개인의 앨범 제작이라든지 이북을 출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망 산업으로 보이는 사회 현상들이었어요. 여기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들, 디지털 디톡스죠. 스마트폰 중독률 10대가 11.4%, 2011년 거지만 이용자율 40.1%, 스트레스, SNS 이용에 대해서. 그래서 유망 산업이 건강 보호한 산업이고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는 어플들, 항균 액세서리. 그래서 디지털 기기 없는 여행 상품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은퇴한 부유층들을 위해서 그래서 소득 5분위 가구 60세 이상 가구의 월 소득 평균이 1억 359만 원으로 1인데 그러면 이제 15억 7천만 원 중 거주 자산이 47.5%라는 거예요. 은퇴 부유층 자산이. 그럼 어디가 있느냐? 어떤 산업들이 유명하냐? 도시명 실버타운. 돈이 있으니까 은퇴한 부유층들, 실버시티, 쇼핑, 백화점에 이제 전담 코디네이터들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유망한 산업들로 되고
또 이제 우리 블루시으로 글로벌 미식가들, 외국인, 이제, 외국식 이제 음식업 이제 음식점수들 있잖아요. 2007년에는 537개였는데요. 2010년에는요, 약 2배, 1177곳. 주류 시장도 이제 맥주. 2011년 대비 사케 70%, 맥주 23.6%, 와인 16.4%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제 3세계 음식업이라든지 편의점이나 맥주 전문점이라든지 세계 주류 바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유통산업을 이제 유통 단계를 뛰어넘는 소비자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김장, 농산물 가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공동 구매라든지 직거래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 구매라든지 이제 생활 협동조합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페달족도 있어요. 페달족,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가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라이더들이 많아지니까 발생 건수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는 자동차 정비 학원들, GPS, 자전거 동호인 전용 카페, 자전거 전용 보험 등 보호 용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7년도의 사례인데요. 이동조, 뭐 무서워하는 여성, 유망사업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볼까요? 20대 아침 사양조, 20대 49.7%가 아침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생식용 두부라든지 커피 전문점에서 모닝 세트, 우리 이제 맥모닝인가요? 맥도날드에서 파는 맥모닝 것 같은 이런 이제 모닝 세트들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닝 세트가 일찍 출발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라든지 뭐 이제 잉글리시 머핀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맥모닝이 두유예요. 두유. 커피가 아니라 두유를 줍니다. 이제 중국 쪽은 이제 중화권에서 두유를 많이 이제 먹고. 자, 살찐 한국인. 그래서 뭔가 이제 제로 칼로리, 무칼로리 차, 무지방 우유, 저칼로리 면류 등이 이제 이런 이제 하나 유망 산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08년에는 이제 뭐 이제 신부부 시대 한번 볼까요? 부부만의 추억과 실용을 강조한 상품과 서비스. 그래서 리마인드 웨딩 상품들. 부부 전용 금융 상품들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들어가시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산업 분야들이 있으면 직접 들어가서 통계 자료를 뽑으셔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 산업이 유망할 것인지 아닌지 통계적으로 우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즘 요리하는 남편, 아이 보는 아빠, 남성 전업주부 편의 제공, 홈메이드 이유식, 아이 요림 분석기, 그리고 다기능 고무장갑들이 유망 산업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왜? 2007년에서 이제 2007년 말에 아이를 돌보는 가정 남성들 보니까 14만 3천 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 근로자 중 월급의 3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2003년 5.54%, 2007년에는 11.11%로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 좋아지다 보니까 남성들이 오히려 전업주부로 가는 형태들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육아 부담을 누가 남성들이 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요, 우리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는 거죠. 미래, 재미, 가족, future, fun, family. 그래서 그 세 개의 프렌드를 가는 거예요. 세 개의 프렌드. 그래서 오사카 간사이 대학에서는요, 칼리지 링크형 시니어 주택, 그래서 대학과 주택을 결합한 일종의 양로원을 283세대의 평생 교육을 수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니어 찾지. 여기 이제 일본에서 많아요. 시니어 처치. 그 이제 나홀로 여행, 퇴직 후 부부간의 인식 차이 해소를 하는 거고요. 닌텐도, 패밀리 부부 동반 여행, 자녀들이 분간 단카이 세대 주택을 리뉴얼해서 재건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 55년에서 63년,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님 세대가 여기에 많이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미래 유망 업종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디어를 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년이죠. 여기 보시면 메릴 스트립, 맘마미아, 메릴 스트립, 여기 다이아드. 이분 뭐 정말 55년생이에요. 49년생이고요. 그럼 49년생이 몇 살이에요? 70이죠. 70 넘었죠. 여기 강수연, 브루스 윌리스.
자, 05년에 준마렐라, 06년에 노무족, 07년에 하하족. 자, 곧 젊음보다는 연륜을 선호하는 경향이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연령대가 언제일까? 그러니까는 30%가 30대, 28% 40대, 27% 열정이 20대. 그러나 40, 50대 중년 여성들이 이제 어떤 이 모델로서 미용 제품의 광고 모델로서 등장하는 이제 모습들.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여기도 좀 더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서의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서의 이제 나타나는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중년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밥에 뿌려 먹는 고추기름, 다베루라이어, 파나소닉, 포켓 덜츠, 생선 굽는 팩, 뭐 이제 에어 멀티플라이어, 우리 이제 다이슨이죠. 소니의 넥스 이런 것도 이제 융합과 이제 결합의